한 문반. 이런 함 자, 들으셨죠? 이런 한 문반 제가 우 선생님 오늘 못 오신다 그랬다. 이런 한 문반 그러면은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흔치 않아. 고개도 이렇게 하래.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러래. 자, 저 남친들이 하시려나 모르겠다. 자, 시작합니다. 이런 한 문반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자, 연습했어요 지금까지는. 다시 시작. 이런 한 문반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저기 정연이한테 가서 다시 정연이한테 가서 다시 배워야 돼. 흔치 않아 그래야지. 정연이한테 갈 것 없이 안순이 언니한테 다시 배워. 맞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2쪽 2달랑까지 했어요. 그죠? 가운데 보면은 시욕 소위 위교야니라 그래서 딱 중간쯤에 2달랑. 자, 결석하셨던 분, 안 들으셨던 분, 시욕 소위 위교야. 그래서 거기 가운데쯤에 딱 뒷문장에 시욕 소위 위교야 있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다 했었죠. 자, 그리고는 3단락 이게 시경서가 문장이 길어서 4단락으로 제가 이렇게 끊었어요. 한 번에 다 하면은 너무 진짜 이게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단락으로 들어가면은 42쪽의 중간쯤에 석주성시 요게 나오죠? 요게 제가 나눈 단락의 3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석주성시 이러면은 옛 석자 두루 주자인데 주나라 주라고도 하고요. 옛날 주나라가 성할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가 오면은 자, 얘는 이룰 성자이죠. 자, 원래 필수는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더 편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창과자이죠. 요거는 창과자이고 얘가 성자이기 때문에 얘는 99% 보시면 돼요. 얘가 보이면 무조건 음은 성자로 들어가서 이룰 성자인데 성공했다 이럴 때 이룰 성자인데 자, 요거가 그릇명이라고 그러죠. 얘만 있으면은 이렇게 써서 그릇명인데 여기에 비침 하나가 오면은 피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릇명이 오니까 번성한다 이럴 때 전성기 이러죠. 이럴 때 성할 성자가 되는 거죠. 전성기 번성한다 이럴 때 성할 성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옛석자는 요거 28 그랬죠. 여기에 날일이 오면은 옛석자가 돼요. 옛날에 근데 옛석자인데 여기에 마음심이 오면은 아낄 석이 되는 거죠. 애석하다 이럴 때라든지 아낄 석자가 되죠. 그러는 옛날에 두루주 주나라가 성할성 성할 때 때시 때에 이거죠. 요거는 석주성시 요거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하면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만 대가 있어도 문법이 어법이 우리랑 똑같았다면은 우리가 한문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지는 않을 수 있었는데 이거가 어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한자도 어려운데 여기에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법까지 다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석주성시 그래서 옛석 옛날에 두루주 주나라가 성할 때에 성할성 성할 때에 그래서 석주성시 이러는 거죠. 옛날에 두루두루 두루주인데 두루주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주나라 주가 되었어요. 주나라가 번성하였을 때
이때는 언제였나 하면은 주나라가 은나라 말기쯤이 되었을 때 주나라의 문왕이었었죠. 이때는 주나라가 은나라의 제후국일 뿐이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는 상이라고도 했었고 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은주를 3대라고 그러죠. 우리 3대 그러면은 이 3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거를 3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에서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것을 3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라는 기원전 한 2100년, 20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까지, 이때가 200년 뭐 이렇게 보죠. 이럴 때가 하나라였어요. 은나라는 1600년에서 1046년까지가 은나라였었고, 그리고 1046년에서 자 정확하게는 221년 이렇게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던 이때까지로 보지만 실제로는 770년 이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이거는 서주라고 원래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나라였었는데 이때에 동주로 옮기면서 여기가 뭐라 낙양이라고 그랬죠. 낙양서 그거 지난번에 말을 안 하니까 몰라서 막 했던 낙양으로 옮기면서 그쪽이 이제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있던 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동주가 되는 거죠. 그 동쪽으로 우리 북송, 남송 이러잖아요. 원래는 송나라였었는데 북송과 남송으로 남쪽과 이렇게 이 송나라가 원래는 송나라였었죠. 이게 자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니까 북쪽은 북송, 남쪽은 남송, 우리 한반도 조선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지니까 맨 처음에는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북한 이름이 뭐예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그래도 북한은 조선을 아직 쓰고 있죠. 우리는 조선을 완전히 떼버렸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원래는 이 주나라였었는데 이 주나라가 쇠약해지면서 옮기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얘를 동주라고 하니까 남았는 나라는 그 옛적에 있던 곳을 서주라고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은주 이러는데, 이 하나라가 자 탕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걸왕이 이 하나라 마지막에 가면서 이 걸왕이 등장하면서 말희 또는 매희라고도 하는 이 여자한테 미쳐서, 여자가 뭐 너무 예쁜 건 있잖아요. 요기가 서려 보여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요망한 기가 흐른다고.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직관이라고 하나? 한 번에 이렇게 좀 뭔가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랬는데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이 걸왕이 할 때 매희라는 아주 이쁘지만 이렇게 요망한 끼가 있는 이런 여자가 나타나면서 이 나라는 주지육림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포락지형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탕왕에 의해서 상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또 잘 다스리다가 상나라 마지막으로 가면서 달기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 소설에서는 보면은 이 달기라는 여자는 그 주나라를 건국하는 주나라의 원래 주나라가 갑자기 생겨서 천하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이쪽 서쪽에 이 주나라가 은나라 때부터 있어왔던 나라예요. 제후국이었죠. 이 나라의 하나의 작은 이 천자 은나라 천자가 다스린다면 여기에는 작은 주나라가 있었던 거죠. 이 주나라가 커지면서 천하를 얻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진나라도 이게 갑자기 생겼던 진나라가 아니죠. 이때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이때부터 제후국으로 있었던 작은 나라였던 것이 여기에서 힘을 빌려갖고 천하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도 이 상나라가 탕왕은 그냥 요리사였었죠. 요리사였던 이 탕왕이 천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잘 다스려진 나라가 말기로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번성하였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후대로 내려가면서 조상이 공국할 때 가졌던 이 이념을 이렇게 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기 때가 되면서 진짜 막 이러는데 이 달기를 문왕의 아들이고 이 주나라를 건국한 주나라 천하를 만든 문왕과 문왕의 아들이요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있잖아요. 공자가 그렇게 추앙하고 뭐 그랬던 그 주공이 있었는데 이 주공이 소설이죠. 주공이 이 달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천하의 미녀 미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대회를 남녀 이렇게 해서 아주 잘생긴 미남과 미녀를 뽑았어요. 얘네들을 결혼을 시켜주고는 니네들이 딸을 낳으면은 나를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남 미녀가 만났으니 미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대의 미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렇게 했는 아이가 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기를 뽑아서는 주왕이 कं크리 끈주자를 썼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이 주왕의 입맛에 맞도록 얘를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몇 살 성장을 하자 얘를 이 주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왕은 절세 미인인데 얘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어때요? 내 입에 딱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얘가 딱 생각해서 내가 차마 말 못했던 것을 얘는 말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삼촌과 이복형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이기까지 되면서 결국은 이 주나라 무왕이 목야의 전투에서 뭐라고 해요? 암탈기 세저벽에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것처럼 이 달기가 새벽을 알린다. 이거는 음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빙계무신이라고 하고 이거를 빙계무신이라고도 하고 빙계지신이라고도 해요. 암탉이 새벽을 알리면은 이거는 빙계지신이에요. 새벽 신자를 써서 빙계지신인데 빙계무신이라는 말은 말무자가 들어와서 암탉이 새벽을 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현재 암탉이 새벽을 알리고 있으니 자 장딸기 새벽을 알려야 되는데 암딸기 새벽을 알리니까 이건 없애야지 된다. 이게 자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빙계무신, 빙계지신 이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여서 자, 이 은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고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나라가 아주 이 문왕과 무왕은 또 몇 년 못하다가 죽게 되고 섭정으로 주공이 하게 되었죠. 자, 무왕의 아들이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공이 무왕의 동생이요 이 사람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천하를 섭정을 하는 겁니다. 조카가 좀 성장할 때까지. 그러고는 조카한테 넘겨주고 요거를 동생들도 혹시나 형이 저렇게 해놓고 지가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천하를 지가 가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랬을 때 주공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례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여서 자기 조카에게 그 다음 자리를 자기가 잠시 섭정하였다가 동생에게 물려주었죠. 요러던 때는 아주 예에 따라서 요게 잘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가 이것이 점점 100년, 200년 내려오면서 해이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술 좋아해서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생기게 되면서 자, 800 몇 년도에 자, 유왕이 포사 있죠? 포사 등장하면서부터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여자 웃는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770년 가면서 오랑캐들의 공격을 당시에 이 서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서융이라고 하는, 그죠? 서쪽 오랑캐들을 감당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지니까 여기 서쪽에 있는 이 그 오랑캐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조금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의 서안 있는 그 근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조금 옮겨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이제 낙양이라고 하든 여기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부터는 춘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춘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왕명이 천자의 명이 제후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은 천자라고 하지만 이미 770년 이때부터는 천자의 명이 우습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번성할 때는 이 무왕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얻고 요 주공이 다스리고 요럴 때는 천하가 아주 요렇게 잘 다스려지던 이때입니다. 자, 이런 것을 유교에서는 인의예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요런 것들 도교 쪽에서 보면은 그거를 아주 반대죠. 도교와 유교는 중국에서는 옛날에 이 무렵에 쌍벽을 이뤘던 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쌍벽을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를 내세워서 신은 나중이고 인의예지를 내세워서 이거를 막 내세워서 그러고 벼슬자리에 나가서 통치를 하고 이것을 말을 한다면은 도교 쪽에서는 이거죠. 인의예지를 내세우는 것은 그 위에 귀족들 있잖아요.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 지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보세요. 지금 나라라는 것은 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교이죠. 도교에서는 나라가 왜 커야지 돼? 그저 이웃 나라에 개 짖는 소리도 들릴 정도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 농사나 짓고 이렇게. 근데 여기저기에 다 모순이 엄청 들어있죠.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유교는 인의예지 신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권력자들이 이거를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북한 탈북자들이라든지 북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으로 가서 죽는 것을 세뇌를 맨날 받았잖아요.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이, 정일이,
정은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 섬겨라 되는 것을 막 우상화 해갖고 어버이 막 수령 이러면서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세뇌가 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은 러시아가 나라의 부름으로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차출되어서 뭐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놓는 이거와는 그 우단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어서, 그러고 뭐 한편으로는 지금 굶주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잘 못 먹기도 하고 이랬던 병사들은 그렇게 내가 감으로써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힘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가서 나라를 위하여서, 수령 동지를 위하여서 내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군인이 군대에 가서 좀 나라를 위하는 것을 넘은 그 이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서 새벽 3시부터 잠이 안 와서 검색을 해서 보노라노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단순한 군인으로서 불려나가는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그동안 오랫동안 세뇌되어 왔던 이게 있어서 그 말이 정말 더 맞겠구나. 교수님 제가 잘못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게 맞을 수,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탈북자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에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27살이더라고요. 그 북한 군인으로 있다가 탈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탈북을 하지 않고 북한에 있었다면은 이런 부름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뇌되어서 내 김정일, 하여튼 그 3대를, 이 3대를 섬기던 이것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군인으로서 마지못해 끌려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맹렬할 수가 있죠. 내 조국을 위하여서, 내 부모를 위하여서 이게 더 이게 깔려 있으면은 더 무서울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는 것처럼, 자, 이 시대에서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는 게 유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충이잖아요. 그리고 효, 막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게 내세워서 나라를 위하여서는 막 이러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서 이거를 세뇌시키냐 하면은 권력자들이 지네들을 위하여서 김정은이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이 3대가 자기네 집안을 우상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인민들을 위해서예요. 지네 가족을 이 사람이 자꾸는 이거를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유교가 도교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네 몇몇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도교에서는 무위자연, 무위를 하는 일 없이 무위 아무것도 인위적으로는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못 쓰냐면 이 장자가 있잖아요. 노자는 그래도 주나라의 국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관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을 거기에서 오래 하다가 무엇 때문인지 떠나면서 함곡관 거기 문지기에게 써준 것이 도덕경이 됐잖아요. 이것도 그 도덕경이라는 거에서도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이 도덕경이라는 것이 오천자를 81장으로 도와 도경, 덕경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글자는 5천자이고 81장으로 되어 있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이 도덕경은
여기가 낙양이고 그럼 서쪽으로 가면서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노라면은 함곡간이라는 간문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럼 여기를 지키는 문지기가 자 나에게 좋은 거를 좀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몇 달 3개월인가 머물면서 써준 것이 글자 50자로 된 도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해야 되고 덕은 이렇고 하면서 해준 것이 5천자를 썼는데 이게 81장으로 도와 덕으로 나눈 것은 나누었다 이러고요. 나중에는 또 다른 일설에는 보면은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가면은 그냥 이렇게 춘추시대 때 이게 막 전국시대 때 도와 덕이라면서 도교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말, 공자가 말했는 것을 논어로 만들었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도교를 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자, 한나라 때 요거를 정리를 해서 81장으로 만들었다. 이러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도덕경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유교는 인의 예지를 가리키면서 자, 백성들에게 충과 효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니네들은 자, 나라에 충성해야지 되고 뭐 어쩌고 부모에게 효도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인의 예지신을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게 니네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냐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데 권력자들의 이거라는 거죠. 굳이 전쟁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인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전쟁 일으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전쟁하고 싶나요? 절대로 안 하고 싶죠. 우리는 괜찮아. 이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는데 애기들 우리 손주들 어떡하냐고요. 애기들 젊은 것들이 거기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을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위에서 몇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 이 몇 놈 때문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유교는 이렇게 해서라도 확장을 하고 이걸 원한다면은 도교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작은 땅에서 이제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는 이렇게 세상은 이루어져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장자 때가 보면 장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장가 들기 전에는 장가 들고 조금은 그래도 일을 했어요. 근데 점점 도교에 빠져들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뭘 먹고 살아? 일을 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요? 가족도 있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는데, 벌이가 없으면은 뭘 먹고 사냐고. 그럼 이게 웃기는 게 보세요. 이건 나는 이러니까 어디 가든 욕먹는 사람이 저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먹을 거 없으니까 남한테 빌리러 가. 이거는 남에게 내가 빌렸으면은 언제 갚아?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러죠. 한 번에 조금 사기쳤더니 그거 홀라당 쓰고 나니까 돈 또 없으니까 또 사기치고 치고 하다 보면 점점 그 액수가 커지고 그럼 결국은 남에게 뭐 하는 거야? 폐를 끼치는 거잖아. 그러면 장자 이거 도교에서는 일을 직장을 가지지 말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를 벼슬을 준다고 해도 나를 벼슬을 시키는 것은 나를 올가매는 거라고. 나를 죽음의 길로 나를 독약을 먹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장자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일은 안 하면서 먹고 살려니 돈은 없어. 그래서 어떤 부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는 장자가 뭐 학식은 좀 이렇게 지식은 좀 있고 이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장자가 그 뭐 어떤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넌 놀면서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느냐 라든지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지금은 돈이 없다 그러는데 뭐 세금을 언제에 들어오는데 세금을 내가 받으면은 그걸로 빌려주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그러죠. 내가 여기를 오다가 보니까 저기 수레가 지나간 바퀴 위에 조금은 물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물이 말라버리고 있는데 붕어가 한 마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붕어가 나한테 말하기를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난 이렇게 바퀴 자국이니까 작은 웅덩이잖아요. 작은 이렇게 패 있는 고기에서 팔딱거리고 있으면서 나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 지금 나도 꾸러 가는 중이라서 내가 지금 엄청 바쁘니까 내가 구워가지고 오는 길로 내가 물 주겠다. 많은 물을 주겠다. 그것도 한 바가지가 아니라 많은 물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고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 그때는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를 만나려면은 건어물 전에 오면 있다. 그럼 난 죽어가지고 말라서 건어물. 자, 붕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면서 주기 싫으면 주시기 마라. 그러고 이제 되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내가 일을 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 도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안 빌려주는 사람을 욕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요새는 진짜 직업에 기천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업자가 있다면은 일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요새는 근데 뭐 대학교 졸업했는 사람들도 그 구청에 청소부 뽑는데 많이들 응시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자 실제는 그거 안 하고 싶겠죠? 그러는데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거라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 내가 말이야. 그래도 학벌이 뭔데. 그죠? 이러기 때문에 일이 없는 거죠. 어디든지 가면은 외국인 천지야, 일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도 가보니까 간병인은요, 아마 99%일 것 같아요. 전부, 예. 조선족이거나 이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식당 가는데도 그렇고, 그죠? 전부 다, 우리는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죠? 안 되는 사람이야? 공사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는 꼭 저 높은 펜대나 굴려야 되고, 하이칼라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석주성시, 그래서 옛날에 주나라가 번성할 때가 언제였나 하면은,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무렵, 1000년, 900년 요 무렵이었는데, 8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자 도교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김정은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자 그래서 석주 자 성시 옛날에 주나라가 번성할 때 상자 교묘 조정으로 그래서 위로 교묘라는 것은요, 들교자 사당묘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묘라는 말은요, 사당묘는 종묘같이 그 가정집에 이렇게 이제 사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의 종묘 이것처럼 교묘라는 것은 나라의 나라, 큰 나라 이걸 사당묘가 들어가서 그리고 조정이죠. 나라의 조정에서 위로는 나라의 조정에서 이하달 어향당 욕황이라고 그래서 자 말이을 이자이죠. 자 위로 나라의 종묘나 조정 이거에서부터 아래로는 자
해석을 이룰 달자는 맨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향당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군이나 이렇게 좀 군 소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항 그러면은 그 마을 같은 길거리 마을 여자입니다. 거리 항자이고요. 자, 아래하 이룰 달 통달할 달 해도 되고요. 이룰 달 해도 되고 어조사 시골이 향이죠. 물이 당자입니다. 그래서 향당 이러면은 적어도 500호 이상이 사는 곳 이것을 향당. 자, 마을여도 되고요. 이문여라고도 합니다. 자, 마을여 거리 항자이죠. 거리 항자는 여기에 물수가 오면은 항구 항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나라에서 나라 조정에서부터 아래 위로는 나라 조정이고 아래로는 향당. 자, 시골과 마을,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이겁니다. 이르기까지 극이 말씀은이죠. 그 말이 순수할 수, 수연, 불출어, 정자는 이래서 순수할 수자예요. 쌀미자에 마칠 조리 와서 순수할 순수할 수 그러련 그래서 순수하여서 이거죠. 무불출어 정자는 여기에서는 순수할 수 먼저 하고 자 뒤쪽에 있는 발을 정자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 순수하여 그 말이 위에서 나라의 조정에서부터 자 아래로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이거잖아요. 그 마을에 이르기까지 뭐냐 하면은 그 말이 순수하여서 바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죠. 자 뒤에서부터 순수할 수 먼저 하고요. 뒤에 정자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발을 정자부터 그러고 앞으로 거꾸로 오는 겁니다. 발을 정 날출이죠. 바르게 나오지 아니 불이죠. 않는 것이 없을무 없었다. 이러니까 없을무하고 아니 불자는 두 개 다 부정어잖아요. 바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러니까 위에서나 아래서나 말은 다 바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른 말만 나오고 바른 생각에 바르게만 행동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주나라가 성할 때 번성할 때 주나라가 맨 처음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맨 처음에 정권을 잡아서 다스릴 이 무렵에는 위나 아래나 모두 바른 말만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인 고의 자 협지 성률하여 그래서 성인이 구들고자입니다. 이 구들고자는 진실로라는 뜻으로 왔어요. 우리 진실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럴 때 진짜 뭐 이러는 구들고자가 와서 여기서는 진실로 성인이 진실로 이미 있자는 마치다 이런 그 뜻이 있다 그랬죠.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인이 진실로 이협지 성률 그래서 성률에 맞추어서 마치다 이거예요. 자, 겁낼 협자입니다. 협은요. 힘력이 세게 오면은 을을 협박한다 이럴 때. 자, 힘력이 세게 오면은 을을 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마음심이 오면은 겁낼 협이 돼요. 근데 보통은 겁낼 협 그러는데 맞춘다. 그러니까 음률이라는 것은 가락은 악기가 여러 악기가 이렇게 하면은 연주를 하면은 여기 희한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삑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악기가 합창을 할 때도 여러 음이 합쳐져야지 되는데 하나가 돋보이려고 삑 해버리면은 이거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요것을 잘 맞춘다는 겁니다. 이 성률, 음악을 고루고루 잘 맞추는 것 같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겁낼 협, 을을 협자의 마음심이 오니까 마음으로 을으니 겁이 난다.
겁낼 협자인데 여기에서는 맞추다. 그래서 잘 맞힌다 이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성인이 진실로 성률에 맞추어서 마치니 이용지향인하며 그래서 향인이 쓸령 이것을 그 위에서 감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바른 말이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향인이 시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쓰며 용지방국하여서는 나라에서 쓰게 되어서는 이하 천하하시고 천하가 화자는요 될 화자인데 우리 과마 이러잖아요. 자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무엇에 과마를 받아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하가 다 위에서부터 바르게 해서 마을에까지 이르니까 바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바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도 쓰고 마을마다에 쓰니까 천하가 다 가마를 받았다. 어떤 때에? 주나라가 성하던 때에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어 열국 지시하야는 그래서 열국부터 해석합니다. 열국의 시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벌릴 열자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이라고 그러면은 나라의 시들을 쭉 이렇게 벌려 놓았다 이러는 것이 되고 이거는 이 나라의 시들을 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잘했는 사람을 칭송하는 시도 있고 잘못한 사람을 핍박하는 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후세에까지 칭송을 하는구나. 이거 잘못하니까 후세에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어 열국 지시하야는 자, 열국의 시에 이를지 열국부터 해석하고요. 열국의 시에 이를지 앞에 맨 앞에 있죠? 이르러서는 즉 그런즉 저 밑에 거는 그런즉 천자순수 순행할 순자입니다. 돌순 해도 되고요. 순행할 수. 자, 지킬 순자인데 이거 순수라는 말은요. 임금이 자기 나라를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순수라고 그럽니다. 자, 지킬 수 지키면서 우리 그래서 진시황제가 그 순행했는 거가 나오죠. 천하를 통일을 시켜서 자기 나라로 만들고 나서는 전국 시대에 그 어지럽던 것을 진시황제 그래서 처음으로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서 진시황제 이러잖아요. 이 진시황제가 천하를 돌아다니는 거죠. 순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천하 가졌으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진흥왕 순수비 있죠? 저기 북한산에 있었는 거 지금은 북한산에 가면은 없어요. 모조품은 있어요. 그거는 국립박물관에 모셔놔서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진흥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통일을 하면서 내 나라로 확장을 하고 나서는 북한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돌아다녔다 해서 북한산에다가 순수비를 지었잖아요. 순수가 이거예요. 이렇게 내 땅을 돌아보는 거 이거예요. 이것을 돌순이라고도 하고 순행할 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킬 수. 네, 이거를 진흥한 순수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천자가 나라 열국의 시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직접 나라들을 이렇게 해서 그 제후국들을 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역필진이 관지하여 자, 또한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는 또한 반드시 필이죠. 반드시 베풀진이죠. 자, 베풀어서 무엇을 베풀겠어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베풀었을까요? 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시경이잖아요. 시경은 왜 만들었느냐? 시경은 가르치면 어떠하냐? 시에서 말하고 이 시들로 해서 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역필진이 관지하여 이럴 때는 역필 또한 반드시 베풀어서 볼간 본다 이러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이건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열국에서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이 베풀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에서 있는 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다는 것은 보거든. 이때는 시가 곡조가 있었어요. 우리 노래처럼 지금의 곡이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다는 것은 그 시를 노래로 하게 해서 듣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 행출척지전이시러니 그래서 여기에서 자 내칠출입니다. 내칠출. 자, 얘만 있으면 날출이죠. 이 날출인데 앞에 검을 흙이 왔어요. 자, 검은 것은 내쫓는다. 그래서 출은 출인데 내친다 그래서 내칠출이 되었어요. 자, 검은 것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자 오를 척자입니다. 언덕부에 걸음 보자가 왔어요. 그칠 지자에 적을 소자가 왔죠. 그래서 그쳐 서 있다 적게 걸음을 걷는다 그래서 걸음 보자인데 여기에 언덕부 앞에 오면 언덕부라 그랬죠. 뒤에 오면은 고을읍이고 그래서 언덕을 걸어서 오른다 그래서 오를 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것들은 잘못된 것은 내칠척이죠. 내칠줄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은 내치고 물리치고 올린다는 것은 바른 것은 들어 올려서 본보기로 삼고 이제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중에서 이 지금 이렇게 나라에 가서 순수하면서 이제 열국 그랬잖아요. 이 시가 나라마다 있는 거야. 진열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나라의 시를 보고 듣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좋은 것은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드러내서 많이 사람들이 듣고 읽고 노래하게 하면서 좋은 것은 건하는 거죠. 건할 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들은 물리치는 거죠. 징계할 징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물리치는 거. 그래서 올릴 것은 이런 것으로 전자가 왔죠. 법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법으로 삼고 강자 소목 이후로 친미 능이하여 자 지어 동천이 요 동천도 나오는 거죠. 동쪽으로 천거하였다 이거 주나라가 동쪽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동쪽으로 주나라가 천거했던 거 이 말씀 낙양으로 서안 쪽에는 호경이었어요. 원래 주나라의 도읍은 호경이었는데 근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호 동천이 드디어 숫자이죠. 옮길 천자이고 숫자는 드디어 숫자이고요. 다들 패자예요. 강의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3단락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자, 42쪽 맨 밑에 강자 소목 이후이잖아요. 그럼 이 소목 이게 뭐냐 하면은요. 주나라의 왕들이에요. 소왕과 소천자 이러죠. 목천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4대이고요. 이 소목은 4대이고 이제 이렇게 소왕은 4대이고 이제 목은 5대입니다. 요 소왕은 그러면은 요런 일이 노나라는 주나라의 이렇게 형제국이잖아요. 주무왕이
자기 동생 주공에게 준 나라가 노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주공은 천하를 왕후의 형을 도와서 천하를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나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이 노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나라도 노나라도 똑같이 4대에 오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그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왕자들이 있으면 보세요. 자,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나이는 더 많은데 뭐겠어요? 서자예요. 서자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적자예요. 그래서 얘가 적자니까 당연히 우리 강해군이 영창대군이 적자고, 그죠? 영창대군은 적자이고 강해군은 서자였잖아요. 나이는 많지만 강해군은 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강해군은 임진왜란에 큰 공도 세웠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이미 막 흥해지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할 때 우리 그냥 이제 기존의 세력들은 그냥 명예에 대한 충성 이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국을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었던 이러는 상황일 때, 자, 우리나라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적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해군은 연산군은 잘 포악하고 이런 거 정치도 잘못하면서 포악했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쫓겨날 만했다면은 우리 강해군은 실제로는 정치는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력에 의해서 영창대군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강해군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그죠? 뭐 아닐 수도 있기, 또 강해군이 또 나중에 좀 잘못하는 것도 좀 있기도 했지만 너무 흔들어댔잖아요. 엄청 너무 좀 이렇게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그 7살짜리가 왕이 돼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건신들이 지네들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할 거잖아요. 그럼 강해군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는 나라를 생각해서 임진왜란 때도 큰 공을 세우기도 했던 이왕 이래저래 해서 강해군이 왕위에 올랐으면은 강해군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으로 폐폐화된 나라를 좀 힘을 뭉쳐서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는 싸우고 내 권력을 잡기, 누가 이러더라고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죠. 어떤 분은 좋대요. 왜 좋냐고 했더니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주식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주식값이 올랐다네. 그래서 좋다고 한대요. 그래서 예의 소인배야 그랬어요 제가. 예의 빌어먹을 소인배야. 어떻게 네 하나만 생각하느냐. 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좋다 요 따위로 생각하느냐고 제가 막 좀 지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내 이익만 된다면은. 자,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창대군이냐 강해군이냐 이러면서 강해군은 결국 쫓겨났죠. 강해군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잖아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은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강해군 거기입니다. 근데 강해군의 흔적도요. 그걸 좀
좀 잘 해놓으면 좋던데 옛날에 거기에는 무슨 은행인가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은행 들어섰는 건물, 여기 하단 같은, 조그만 요 하단 같은데 요만한 비 하나 강해군이 머물던 곳이라고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로 요쪽에 이렇게 가면은 또 요쪽에 이제 바닷가에 여기 강해군이 노상 와 있던 곳이라고 요게 그 곳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에 거처하던 집하고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던데 그때는 할 일 없으니까 슬슬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바다 구경을 하고 그랬는지 이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공자가요. 우리 집에 가셔서 논어를 보시면은요. 8일편 10장을 한번 보세요. 논어책 있잖아요. 8일편 10장을 보면은 공자가 이 말을 하셨어요. 그게 몇 쪽에 있냐 하면은 116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 놓고 집에 가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공자가 이래요. 이게 소목이라고 꼭 집어서는 얘기하지만 나는 제사를 지내는 거, 이 위치가 바뀌었는 거. 요 다음에 얘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랬더니 얘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이거 자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때에 종묘에 거기 사당에 이렇게 이렇게 위패를 말도 진짜 안 나와. 위패를 모시면은요 일대가 가운데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왼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쪽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간다면은 요거하고를 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나는 이제 종묘의 이런 제사에는 내가 참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 8일편 1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위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때에 와서는 이 위패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말해요. 자, 그래서 위패를 바꿔버리니까 이거 지금 어긋났잖아요.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이때부터는 나는 차라리 내가 안 본다. 그러면서 공자는 그 제사 거기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는 겁니다. 네, 빼빼로가 왔어요. 자, 그래서 강자소목 이후 이거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예를 어겼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부터 점점 그럼 내 여기에서 이거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올바른 신하가 있었다면은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못하게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 앞에서 내 목 달아날까 봐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지 못할 만큼의 큰 힘으로 막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김정은이 앞에서 누가 말을 하겠어요. 막 죽여버리잖아. 그죠? 고모부 막 죽여버렸잖아. 그러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 춘추시대 때 사람들이 함부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내가 정치에 나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개 죽임 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그 불의에 타협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 목숨을 내놔야 되거나, 내가 불의에 타협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은둔의 길밖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 위력에 권력에 눌려서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소목이라는 것은 이게
위폐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이후로 이 뜻입니다. 침이 능이 점점 이거요. 잠길 침자입니다. 잠길 침자는 뒷면이 없어도 돼요. 뒷면이 없이 이거 띠내버리고 이것만 있어도 잠길 침자인데 이게 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본자라서 지금은 이거 빼버리고 요것만 있어 침몰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자, 이게 점점 쇠퇴해지고 지오동천 드디어는 점점 쇠퇴해지더니 770년 동천하는 옮길 천도한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세종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한참 그랬죠. 이럴 때 옮길 천자, 서쪽이 크게 구부러져서 가소 옮긴다. 옮길 천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역 서자예요, 얘는. 선역 서자에 큰 대자가 왔어요. 크게 이건 구부러졌잖아. 구부러진 건 잘못된 거다 생각하시고. 서쪽이 크게 구부러졌으니 가소 옮길 천자. 그래서 천도한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긴 이후 자 드디어 강의를 하지 않게 되었다. 폐강을 하게 되었다. 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자 이때의 공자가 태어났다는 거죠. 강의를 이제 닫아버리고 이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무슨 당이죠? 거기에서 임금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사서삼경을 공부하던 곳을 뭐라고 했죠? 난 생각이 절대로 안 나. 자, 저는 입에 달고 있었던 거 생각이 안 나는 거 몰라. 그 임금하고 신하들이 같이 경연을 하는데 그걸 무슨 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경연 글 공부한다.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그런 게 있었어. 홍문관은 집현전. 그래서 이제 그 모여서 같이 이제 이게 토론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만 강의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내 생각은 이렇고 임금도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이 선생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곳이 있잖아. 이런 것이 폐해졌다는 문을 닫았다 이겁니다. 자, 잠시 빼빼로데이 하나 드시고